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코스닥의 우량 기업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닥 IT증화 비트 컨텐츠인데 아마 게임 쪽에 되겠죠. 요걸 보고 지금 NC소프트하고 지금 서로 비교를 하고 있죠. 엔스토프트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지금 상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나갈 정도로 강합니다. 그죠? 펄업스를 잠깐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10% 넘었으니까 한 6조대를 넘어가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걸 한번 먼저 볼게요. 펄어비스. 제가 항상 주가를 봄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 분석,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매출액 구조를 얼마나 잘 이어가느냐.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내용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기본적인 실적, 이런 걸 보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수급적인 논리를 보고 흐름을 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어떻게 형성돼서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 주가 흐름이 어떨지.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 단기적 그 호재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그다음에 단기 악재, 단기 호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보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나눠서 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또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죠. 대외 변수인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뭐 오일에도 기름에도 문제가 됐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게 주가죠. 주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대응하려고. 왜냐면 미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인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의 기준을 우리가 어차피 지금 99,600원이잖아요. 펄어비스라는 이 주가가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 가격으로는 대응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재무 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매출액 구조는 1,100억, 그 다음에 1,050억, 대체적으로 보면 1,000억대에서 1,100억대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영업기가 당기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펄어비스는 작년 그 코로나 때 웬만한 영향을 줬던 3월 달에 그 저점을 찍을 때 같이 찍어주고요. 그 이후로 3만 원대 있던 주가 흐름이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매출 구조를 가지고 영업이익 정도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우상향으로 올라온 흐름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게 돼도 작년부터 꾸준히 이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주가가 밀리는 동안에도 8월달에 밀리는 동안에도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죠. 그만큼 펄어비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500억대, 근데 2018년에 들어와서는 4천억대, 그 다음에 5천억대, 그 다음에 작년에 조금 주춤했어요. 그죠? 조금 주춤했으나 매출액 구조 내용을 다시 한번 연간 실적으로 가게 되면 꾸준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그죠? 그만큼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 얘기가 또 나오죠. 곱갭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고요. 그죠?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그죠? 펄어비스 최고가, 이서부터 최신저가 이게 갱신이 나오는데 이제 게임 업체들이 당연히 그 부분이 매출액에서 차오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신작 트레일러 공개에 개인 매수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죠. 그죠?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국 현지 수출 소식에 상승세도 펼쳐지고 있고, 뭐,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는 건데, 황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자리를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저항했던 자리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게 6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죠? 이 자리 6월 달에 여기 여기였었죠. 근데 이번에 넘어가고 눌림을 주고 다시 오늘 튕겨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9만 원대라고 하는 것을 뭐죠? 등해져 버렸고 여기는 이제 뭐죠? 오버슈팅이 돼 버린 거죠. 주가의 흐름이 얌전하게 이렇게 가던 흐름이 이제 여기를 강하게 넘어선 거죠. 특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갔다는 건 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 추세대를 깨지 않고 갔다는 거죠. 이만큼 이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거고요. 흐름상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려있는 공간이 이제 8만원, 다소 요 자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보면 8만원대 여기 보면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5,000원, 8만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펄어비스는 위에 있는 공간이 오버슈팅이 나면서 열린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매출액 구조나 내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꼬로박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85,000원과 9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갈 여지는 있지 않나. 그리고 흐름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버슈팅의 그 그림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는 비례해서 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가격 얼마냐면 이 12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15만원 선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물론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의미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파동의 흐름이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윤곽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항상 뒤를 보는 게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이 기준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8만 원과 8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를. 그래서 먼저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가격대를 먼저 중시하는 는 거고요. 열려있는 공간을 보는 거죠. 위쪽에선을 봤을 때는 얼마까지 열리냐면 12만 원 선까지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10만 원인데, 열린 공간이 12만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공간을 보고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내용이 좋잖아요. 그죠? 매출액 구조도 좋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모멘텀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최소한의 파동을 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이 주가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8만 원이 붕괴되면 다음 단계인 여기까지 주저앉으면 한 6만 원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만 5천 원과 8만 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지금 8만 원과 8만 5천 원 사이에서 9만 원쯤면 지금 한 15% 정도는 비싸 있는 상태니까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이렇게 다소 조정해주고 그러면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냐면요. 내용도 좋고 다 호재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동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내동으로 이어지는데 기준이 뚜렷하다면 그거에 의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을 것인데 그걸 못하게 돼버리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용도 좋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 모멘텀까지 있는데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8만 원과 8만 5천 원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 뒤를 보는 거죠. 앞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까지는 또 다시 밀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동반하면서 뭔가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제 동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눌림까지 주고 가기 때문에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주가는 다소 이런 식의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 같으면 지금 가격대는 좀 그렇고요. 좀 밀려졌을 때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황 대표가 이런 거 매매하실 때는 이미 진행하면 늦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 차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이미 이 시그널은 있었죠. 그죠? 있었죠. 근데 최근에 황 대표가 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신규 진입은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역시 저 역시도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개별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은 반드시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차트의 흐름이 곧 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을 더 많이 지켜봐라.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왜냐하면 흐름에 돈에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좋으니까 버려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무조건 주가가 내려온다고 좋거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펄업에서도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늘 얘기하지만 주가 레벨이 여기 놀았어요. 그죠? 한 3, 4년 놀다가 올해 들어서 바꿨어요. 그리고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레벨이 바꿔지는 그 흐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이게 뭐 이쪽에서 갔다고 해서 좋고 나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하나의 레벨을 높여놓는다는 것은 주가 레벨 높다는 것은 다시 그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모멘텀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기 전까지는 그 위에 놓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본적인 걸 항상 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을 잘 하고 있다면 매출액 구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또 안 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선반영돼서 더 이상 이거보다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기본적 매출 구조나 어떤 덩치가 있으면 한 번에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는요. 빠지는 거 이런 것보다는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대외 분석까지 여러 가지를 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잠깐 펄업스를 보고 왔는데요. 업종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여기가 교체했던 가격이죠. 여기가. 여기 지수죠, 가격이 아니라 이건 종합주가 지수니까. 그러니까 3,200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흐름을 깨기 시작했던 흐름입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저항을 받고 지지로 바뀌어서 몇 달 동안 움직이다가 이기지 못하고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라와도 여기일 때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지지하자의 교차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는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는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하게 여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그다지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잠깐 볼까요? 코스닥을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약간 뭐 난 편이긴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대가 이렇게 놓여 있죠. 현재 그래서 오늘의 고점이 내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게 이렇게 저항값이 이렇게 지지값이 저항값으로 바뀌어놓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꺾을 것이냐. 늘 주가를 가만히 보면 올려놓고 눌렀다 이리 가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만 깨고 반등했다가 저항 맞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구간이죠. 얘가 만약에 다행히도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장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파동을 좀 더 기다려봐야 분위기. 그러니까 대외적인 분위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펄어비스는 어쩌면 조금 비싸져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좋은 분위기를 가고 그 다음에 얘가 그 8만원대 8만 5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대가 되겠죠. 종합주가에서는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내려서 여기만 지지해서 간다면 12만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요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이유도 저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분위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고 분위기가 나쁘면 갈 종목도 그게 뭐죠? 뒷목이 잡혀서 뒷발이 잡혀서 잘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얘는 펄어비스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하고 흐름 자체가 역행하는 그림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정파가 나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기 실적은 여전히 꾸준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리고 12만 원까지 열려 있는 공간이고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떨어진다면 종합주가 지수나 뭐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가져야 되겠죠. 결론을 얘기 드리면 황 대표는 여기 기준으로 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 8만 원과 8만 5천 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뭐죠? 비중을 줄이거나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대응, 가격, 기준이 8만 원과 8만 5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니 뭐 이런 기준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